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각종 종류의 채소와 씨 맺는 열매들을 주셔서 과목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생존케 하시며 우리의 생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학문화는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받아 음량하여 주시옵시고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먹거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그 먹거리의 대부분을 세계적인 정치 권력과 그리고 경제 권력자들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목의 말씀을 보면 지금 기업과 정치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배하는 기업 전지 정치 시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코포라트 크러쉬입니다. 코퍼레이션은 기업입니다. 코퍼레이션 크러쉬, 코퍼레이터 크러쉬에 대해서 기업 전제 정치 시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GMO와 그리고 맹독성 농약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 조류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조류는 GMO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환경 그리고 친자연적인 그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 시대, 그런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사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질서, 그런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생명의 다양성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종류별이 다양성이 사라지고 한 종류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한 종류가 바로 GMO라는 겁니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식품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마실 물과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기, 생명의 땅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는 땅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류를 비롯해서 생물의 지속 가능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지속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은 중대한 그런 위기에 떨어져 있는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 진출해 있는 몬산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GMO 종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GMO 종자와 농산물 수출 다국적 회사가 고엽제라든가 등의 이런 제초제 말입니다. 이런 제초제, 고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을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이 유럽 연합의 일부 국가들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미, 남미 쪽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공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GMO로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전략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들의 모토가 각 나라의 유기농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하는 선전, 그리고 공장 이런 것을 통해서 화학 농업과 그리고 유기농 농업이 뭐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GMO 식품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어려운 유기농 농사법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농 식품을 먹으면 빨리 썩어요. 그런데 GMO 식품은 한 3개월씩 막 가도요 썩지를 않습니다. 냉장고에. 옛날에 과일 같은 거 냉장고 놓으면 바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걸 보는데 지금은 거의 썩는 게 없어요. 쭈그러들었으면 쭈그러들었지 썩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썩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 연합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한국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몬산토라는 회사를 비롯해서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관학 언론계에 충실한 장학생을 심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장학생을 미리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몬산토 장학생에 대해서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장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이 사실은 이런 다국적 기업이 주는 돈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농약은 과학이다. 그리고 GMO도 GAP도 친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료들과 함께 또 친 GMO 언론인들도 났습니다.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놓고 신문지상을, 언론을 통해서 GMO에 대해서 많은 선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GMO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먹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GMO라고 따로 먹습니까? 저기 하나로마트에 가서 따로 저는 GMO를 한번 사봤는데, GMO 아닌 식품, 유기농 식품을 사봤는데 가격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파프리카 한 봉지를 큰 봉지로 살 수 있는데 GMO 아닌 유기농을 살 때는 한 2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거 가져와 봤자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또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GMO,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자들은 어떠냐? 정부 당국자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묵인하고 내지는 때로는 선전하며 방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여기에 합류해서 선전하면서 오히려 이 GMO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그 당국자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장관들이라든가 장관 산하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 GMO와 넌 GMO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GMO를 확산시키고 유기농을 죽이는 일에 합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유기농 죽이기에 선봉에 나섰습니다. 한 PD가 1년 가까이에 전국의 유명 유기농 농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다루지 않는 화학 실험실 수준의 그런 토양, 농약 성분을 찾아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흙 속에 농약의 반감기 잔류라고 합니다. 농약이 얼마까지 있다가 없어지는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거의 농약 전문 그런 산업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교수들 말입니다. 그들을 초빙을 해서 유기농 토양 내의 잔류 농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들썩하게 신문지상에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기농에서도 발견하고 GMO에서도 발견하는, 결국 똑같은 것임을 그들은 확인시켜주는 일에,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유기농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화학 제품과 식량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무기를 강매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룹들이 바로 이런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한국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집중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쌀은 관세와, 즉 쌀 수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쌀 수입을 하는 것을 다 하자는 겁니다. 대신에 뭘 하느냐? 떡볶이로 만들어서 팔자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이 떡볶이 먹습니까? 그럼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수요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모든 농산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즐겨 먹는 떡볶이라든가 김밥이랑 이런 거 만들어서 팔겠다는 건데 안 먹습니다. 저도 외국에 살면서 외국인들에게 음식을 많이 대접해본 적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달짝지근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좋아합니다. 뭐 식혜 같은 것도 특이하니까 먹을 수도 있겠고, 제가 이웃 사람에게 준 것은 그 뭡니까? 찹쌀로 만든 거, 그 뭐죠? 약밥이라든가, 이것은 쌀이니까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잡채도 한번 해서 줘봤더니 잡채도 먹습니다. 근데 떡볶이 같이 맵거나 이런 것은 안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떡볶이를 팔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 팔기 전에 제 생각이란 말입니다. 떡볶이를 팔기 전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정신부터 개조를 시키지 않으면 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먹는 식습관부터 한국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은 사 먹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출 국가는 IMF처럼 화폐가 절감되었을 때, 평가절하되었을 때는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국적 기업이 수입을 주지 않을 때, 말하자면 공급하지 않을 때 수입할 수 없다라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다 이렇게 수입과 수출로 묶여 있습니다. 다자 간의 협력, 국가 간의 협력으로, 경제 협력으로 그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수입과 수출에 묶여 있으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장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선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고 만족하다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말입니다, 자본과 자산을, 천년 자원들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직접 종류별로 창조하신 농산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종류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식품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식품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다국적 기업에 있지, 그것은 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그 음식에 대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모든 음식에 대한 권리를 그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후에 우리가 병원을 찾지 말고 병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기농 음식을 좀 더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나물이라든가, 그리고 바다에서 채취한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바다도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물고기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넌 GMO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희귀병이 많아지고, 고질병이 많아지고, 정신병이 많아지고, 자폐증,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유기농을 먹지 못하고 이런 GMO 식품을 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죽이는 전략이 바로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전략입니다. 유기농을 죽여야 미래 농업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GMO 농업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5년
5억짜리 연구 용역을 줬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유기농 평가를 의뢰했답니다. 스탠포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유기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 갔다가 제가 그 GMO가 아닌 유기농으로 된 콩나물과 두부를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정말 맛이 있어요. 간장밖에 넣지 않았죠. 양념 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반 두부 사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아무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콩나물만 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자랄 때 별로 콩나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 콩나물이나 나물이 좋은데 이런 것을 먹어도 요즘 먹어도 별로 맛이 없는데 유기농은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 자체가 맛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에게 영양가도 높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노력과 자원만큼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하나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기농이 농약과 화학비료 안 쓴다고 하지만 실은 그 효과가 별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한국 농업진흥청 관리들과 국립대학 농약화학 교수들이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운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에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수들까지도 매수되는 것. 왜냐하면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 정책이 그리고 시책이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GMO에 대해서 염려하는 많은 학자들은 GMO가 우리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곡물 사료 100%가 GMO입니다. 곡물의 경우에는 배합 사료를 만들 때 옥수수와 대두박을 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직접 키운다고 해서 계란이 유기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닭이 먹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100% GMO를 먹기 때문에 닭의 계란을 먹는 우리도 GMO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농락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GMO가 아닌 유기농 닭을 키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양계 농장이 어디에 있나 했더니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제가 그때 한 몇 년을 있었는데 진짜 알았더라면 그걸 사 먹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한국인들이 직접 어디에 가느냐면은 그 러시아 같은 중국 쪽으로 그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서 땅을 계약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직접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이나 화학제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체란용 닭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닭이 말입니다. GMO 아닌 것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GMO가 아닌 사료를 먹는 닭에서 나오는 계란을 우리가 먹을 때 non-GMO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도 직접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여간 두부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2014년도에 1082만 톤, 그리고 돈으로 하면 3조 6,500원어치가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동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동물 사료는 거의 100%,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GMO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전철에도 그 GMO를 선전하는 문구들을 제가 옛날에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GMO 식품이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이게
이렇게 배달되는 그런 그림들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철에도 자연스럽게 GMO를 받아들이도록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전자 조작 식품의 엄격한 동구권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동구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러시아, 소련의 그 연방들이었던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과 유럽 연합입니다. 이런 동구권 나라에서는 엄격합니다. 지금도 엄격해요. 그래서 몬산토가 유럽에 투자하는 돈을 한국에 투자한 거죠. 헝가리는요, 유전자 조작 식품이 정말로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출하나 아니면 판매, 거래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GMO 식품과 생선 거래도 할 수 없고 판매도 그리고 GMO를 양성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식량 수급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한 일입니다. 500헥타르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밭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자, 인접해 있는 유럽 연합입니다. 역시 스페인은 좀 제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의 대부분은 GMO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수입도 안 하지만 재배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나 폴란드 등의 동구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푸틴은 말입니다. GMO 식품을 가공조차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러시아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가서 땅이 그곳은 GMO로 이렇게 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사료를 주어서 양계장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유기농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은 국민들은 해로운 제품, 즉 증명되지 않았거나 인간의 어떤 결과를 미칠지 예견하지 되지 않는 제품, 특히 그런 음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여러분, 공산국가였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몬산토 주식을 빌 게이츠가 20%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GMO 곡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 곡식이 그냥 공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는 대부분이 곡식이 사실은 무상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짐바브웨 그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하는 사람은 또 제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GMO 생산국과 수입국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GMO 생산국이 25개국으로 나와 있죠. 25개국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입국은 주황색입니다.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수입국은 32개국이 있습니다. 생산국은 어떤 나라이냐면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입국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1위가 한국, 1위가 일본, 한국의 2위. 그런데 1위는 미국은, 일본은 거의 대부분이 사료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996년부터 도표를 보시면 2010년까지 재배 면적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향 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유기농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유기농을 먹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소금만 넣고 참기름만 둘러서 콩나물국을 끓여도 맛이 있는데 오늘 우리 콩나물국 먹었어요, 그죠? 그게 보니까 북어도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GMO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지 유기농 아무것도 북어 안 넣고 그런 것보다는 맛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맛있게 끓여서 그렇지 또 다른 맛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80%가 GMO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기업의 이윤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업으로부터 돈이 오지 않습니까? 자,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전쟁에 대해서 강의할 때 바로 곡과 마곡이 점차적으로 서방 쪽으로 진격하면서 점령하고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침략, 야욕도 있지만 GMO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인접해 있어요. 유럽과 러시아 그 중간에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지하 자원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석탄, 철광석, 유전, 천연가스, 망간, 우라늄, 식염, 칼륨, 석염, 엄청 많은 지하 광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방 세계와 동구권이 양쪽에서 서로 탐을 내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데요. 자, 주민은 73% 정도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2%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몬산토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그곳에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놓고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유럽으로 가고 동구권까지 갈 수 있고 하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게 되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GMO를 한번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과거의 소련 연방이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친서방화, 서방 쪽을 이제 정책적으로 택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정규군이 말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 국민들이 22%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파견한다 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군대를 파견하고 서방과 서로 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강대 국가들의 세력 확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GMO 싸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가들로서는 서로 세력 다툼입니다. 동구권은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서방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곡과 마곡 연합군들이 어디로 갑니까? 서쪽을 향해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무기토에서 격전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인데, 반대로 서방 유럽연합이나 그 다음에 나토죠. 유럽을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은 어디로 가느냐? 동구권을 향해서 동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력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바로 몬산토와 카길사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인데, 듀폰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 와중에도 GMO를 선전하고 GMO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세력 확장과 함께 GMO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MO 산업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공략해 왔는데 유럽연합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이거 사실 제가 온 거 준비한 것은 한참 전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럽연합에서는 GMO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GMO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몬산토 동구권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몬산토는 말입니다. 그 블랙워터라는 군대가 있어요. 국가만이 군대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몬산토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바로 블랙워터인데, 이 블랙워터는요, 그 블랙워터 말하자면 군인들은, 용병들은 누구로 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의 CIA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공수부대 출신들, 이런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특수
특수부대 출신들의 사람들로 몬산토 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군대들이 앞장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몬산토가 말입니다. 공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블랙워터를 이 몬산토가 이제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규군 수준의 군사력과 병력을 그리고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워터 이 용병들이 어디에서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은 이 시위를 먼저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국가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니파, 시아파 같은 민족들입니다. 그죠? 하나는 물론 페르시안계고 하나는 아랍인들이지만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시아파와 수니파 같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저 블랙워터 곰발바닥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워터 용병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말하자면 내전을 진두지휘한 거죠.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순분자들을 통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반탄핵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탄핵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뭐 앞잡이들이다, 뭐 간첩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누가 그럴까? 어쨌든 전국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저 붉은 무리들의 세력에 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로서는 참 판단하기 힘들어요. 어떤 세력이 과연 정말 애국 세력이며 어떤 세력이 반애국자들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에 국가를 배신했던 수많은 그런 반역자들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 말입니다.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로패를 받고 그리고 또 물질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코프라트크라시입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들의 계략이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는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 존엄성 이따위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 세력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무롯의 세력입니다. 니무롯은 바로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mighty warrior.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영걸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니무롯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몬산토 용병 블랙워터를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코리텔리스 홀딩스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코스텔리스, 현재는 코스텔리스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블랙워터는 2007년에 말입니다. 미국 에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만든 민간 보안 업체였어요. 그런데 이 민간 보안 업체가 말입니다. 말은 민간 보안 업체예요. 그냥 시큐리. 민간인 어떤 기업을 보호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창설된 것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규군을 넘어서 고급 훈련을 받은 용병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블랙워터가 말입니다.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7년도 10월 2일 미국 청문회에서 헨리 왁스만 의원이 에릭 프린스 블랙워터 사장이죠. 그에게 한 질문과 답변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워터 사람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쏘도록 당신이 허락했지요. 청문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거의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필요한 때에 사용했으며 그들의 물건을 지키고 위험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알이 튀어 다닐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예, 전쟁 중이니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법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라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라크는 바로 알수르, 니느웨 과거에 니느베라고 그러죠. 지금은 니느베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알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요나가 갔을 때 회개했던 그 지역,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쫓겨나고 IS에 의해서, IS는 서방 세계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발생한 민간인 살해 사건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한 예의에 불과한데 한 건데, 사실은 이런 민간인들을 위한 용병 업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관들이 민간인들까지도 참혹하게 살해한 것이 바로 이라크에서 나타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블랙워터가 2007년 9월 바그다드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차들이 쫙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워터가 갑자기 총을 쏘아대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그런데 차를 타고 있던,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차를 타고 있던 민간인들인데 주로 어머니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어린아이, 그리고 어머니, 심지어는 이라크 경찰들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 헨리 왁스만이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2년간 블랙워터가 먼저 발포한 총격 사건입니다. 총격 사건이 195개, 195개 정도 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살상의 국무부 관리 협박까지 미국 의회 위에 군림하는 블랙워터. 미국의 난 신문입니다. 살상을 할 뿐만 아니라 국무부 관리까지도 협박하는 미국 위에 군림하는 용병들, 블랙워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코프라토크라시가 기업 전제 정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용병 회사 블랙워터가 이라크 전쟁을 감사 중이던 미국 국무부 현장 조사단에게 살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라크 전 당시 미군 사이에서 오만하고 무모하기로 정평이 났던 블랙워터가 실제로 미군과 정부 사이에 위에 군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0일 뉴욕 타임스는 국무부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블랙워터의 데니얼 케를 지사장이 조사단장인 진 릭터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이거 다 신문에 난 내용들이죠. 우리는 이라크에 있기 때문에 살해하더라도 누구도 아무런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당시에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입니다. 블랙워터 편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대사도 국민의 편이 아니고 바로 블랙워터 편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이 대사관과 블랙워터의 관계를 오히려 분열시켰다, 이렇게 그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을 왜 파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블랙워터는 2006년입니다. 지금 벌써 16년인데 10년 전이죠.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조 116억 원입니다. 계약을 맺고 미국 대사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대가 아닌 블랙워터가 오히려 미국 대사관의 보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과 폭력 집단인 블랙워터가 서로 윈윈, 즉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사단은 대사관이 블랙워터를 관리, 감시해야 하는데도 블랙워터에 오히려 굴복하는 지경이며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그렇게 조사관들은 보고를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식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식량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류는 하나도 없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미 예언된 바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보다는 10배, 16배 폭등한 그런 가격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공황이 왔을 때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빵 한 조각에 1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었다, 이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먹을 양식조차도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먹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거리를 사탄이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하고 일부의 정치 권력과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먹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복할 것은 음식을 저장하는 거. 물론 그 지혜도 필요는 하겠죠.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요셉의 지혜를 배워서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지요. 바로 왕이 본 환상을 해석하고 그는 7년 풍년 동안에 7년 충년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동안 또 이 시대를 GMO에 대해서, 약품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온통 먹거리는 없고 그들이 뿌려놓은 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받을 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먹는 문제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까지 마귀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으며 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